돈 모아서 집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투자는 청약과 땡땡땡만 투자하라. 8사 공급 대책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두 번째, 청약을 노리시는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일권의 돈 되는 부동산 투자 드림타워 투자장 대표 박일권입니다. 제가 오늘은 앞으로 부동산 투자는 청약과 땡땡땡만 투자라 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일방적인 규제 정책에서 공급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장의 기회가 새롭게 만들어질 텐데요. 그런 정책들과 현 시점에서 가장 좋은 투자 방법, 청약과 땡땡땡을 주목하시고 투자하셔라 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본격적인 방송을 보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매주 저희 회사에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서울권역에 저평가되어 있거나 소액투자, 또 핵심적인 개발 이슈와 향후 공공재개발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향후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지역 분석을 같이 하면서 핵심적인 그런 투자 포인트 임장활동도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 회사로 전화 주시고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투자는 청약과 땡땡땡만 투자하라. 공급을 안 하고 규제만 하고 집값이 어떻게 됐나요? 집값이 폭등을 하죠. 거기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셋값도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양한 규제와 공급 정책의 핵심 중에서 청약과 땡땡땡은 바로 재개발의 투자가 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청약을 노리시는 투자자라면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제가 알려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재개발 투자로 대박을 터뜨려라 라는 내용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실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8사 공급 대책, 청약과 재개발 투자가 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8사 공급 대책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활성화 방안이다. 두 번째, 서울권역의 국유지를 아파트로 임대아파트든 민간아파트든 공급을 하겠다. 세 번째,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여서 세대수를 좀 증가시켜서 공급을 더 원활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을 보면 뭐냐, 청약을 하거나 재개발, 지분 투자라는 게 답이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공공재건축 규제가 심한 반면에 조합원들에게 갈 수 있는 이익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공공재건축은 쉽지 않다. 반면에 도심권이나 강북권역의 공공재개발은 활성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특히 역세권 재개발이 앞으로 활성화될 예정이다. 그리고 국유지 아파트 공급이나 신도시 공급 확대 전략은 무주택자나 청약 가점이 높으신 분들이 청약을 해서 당첨될 확률이 그만큼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과 청약에 포커스를 맞춰서 앞으로 시장에 대응을 하시고 참여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청약을 노리시는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3기 신도시 청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주자 우선 요건이 바로 2년입니다. 그래서 충족시켜야 되는 상황이다. 거주자 우선 그 비율 자체가 30%, 경기도 20%, 그 외가 50%이기 때문에 두 번 더 청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왜냐? 거주자 우선해서 안 되면 그 외 일반 청약으로 청약할 수 있고 두 번이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 여건에 따라서 본인의 직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생각해서 이 지역에 청약을 했다면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거나 뭐 전입신고를 해놓는다거나 해서 거주자 우선 요건을 충족시켜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청약 가점이 낮은 분들은 어떻게 되냐? 공공 분양의 특별 공급분을 노려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급이 20%고요. 특별 공급분이 80%, 굉장히 많죠? 오히려 특별 공급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 분양의 특별 공급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고 준비를 하셔서 청약의 기회를 살리셔라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야만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세대원에서 한 사람이라도 주택이 있다면 자격은 안 된다. 청약 접수는 세대주가 직접 해야 되는 거고요. 세대주가 아니면 청약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유념하시고 청약 가점이 높으신 분이나 낮으신 분 내용들을 잘 파악하시고
모니터링을 하셔서 내가 3기 신도시를 갈지 특별 분양을 할지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세대원 분리를 하시거나 무주택 세대주로 만드셔야 가능하다. 재개발 투자로 대박을 터뜨려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이 확정지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투자 금액은 5억 이상. 서울권역에서 대규모 주택, 아파트 공급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재건축, 두 번째는 재개발밖에 없는데 재건축은 규제 완화 공급 대책에도 빠져 있고요. 공공 재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에게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사업은 앞으로도 쉽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재개발 투자가 그 반사 이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재개발 투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개발이 확정돼서 진행 중인 지역, 그리고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스톱됐던 지역, 다시 재추진을 준비하거나 재추진에 동의서를 걷는 지역, 그리고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 투자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재개발 확정지 투자하는 방법, 투자 금액은 최소한 5억 이상의 준비가 되셔야 될 것 같고요. 재확정 지역은 확실하죠.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뭐 사업 자체가 뒤집어질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확실성이 크다. 그리고 리스크는 작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이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은 재개발 확정지를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뉴타운이나 재개발 추진하다가 스톱된 지역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투자 금액은 최소한 이 지역 또한 3억 이상은 준비가 되셔야 될 것 같고요.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요번에도 또 안 되면 이제는 재개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좀 크다. 리스크는 한 중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추진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 다시 추진할 수 있는지가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들을 잘 판단하시고 정말 이 지역이 다시 재개발이 확정이 돼서 진행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지가 투자의 키포인트다라는 걸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예정지, 역세권 개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금액은 뭐 1억 미만의 투자 금액이나 2억, 뭐 1억에서 2억 정도 비율 소액 투자 가능하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가능성을 보시고 투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는 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소액 투자를 하면서 재개발만을 바라보시고 투자할 때는 리스크가 큽니다. 하지만 재개발뿐만 아니고 주변에 개발 이슈들이 있는 지역에 투자, 즉 쉽게 얘기해서 역세권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인지, 신규 전철이 개통된다든지 이 지역의 땅값, 지가가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인지를 꼭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소액 투자하면서 이 지역, 이 역세권 자체가 앞으로 신규 전철이 개통된다든지 GTX가 개통된다든지 아니면 업무타운으로 개발이 되는 지역이면 땅값은 올라가겠죠. 그럼 매매가는 올라갑니다. 최소한의 시세차익 안전마진 확보하시는 거고요. 거기다가 정말 재개발 방식으로 예정지에서 구역 지정을 통해서 개발이 확정됐을 때는 소위 얘기하는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그런 지역들이 어딘지 역세권이면서 역세권에 대한 개발 이슈가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내가 투자하는 지역이 중장기적으로 정말 개발까지도 될 수 있는 지역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투자를 잘 해놓으셨을 때는 큰 수익, 어느 투자보다도 가장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다.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 정책의 핵심을 이해하고 이용하라. 정부 정책, 규제 정책이죠. 다주택자 규제하고 재건축 아파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규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로,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가 무주택자인지 청약 가점이 높은지 아니면 특별 공급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니면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를 파악하시고 대응해라. 돈 모아서 집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습니다. 청약이나 아니면 대출을 현명하게 활용하시거나 전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셔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택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 가점이 높으신 분은 당연히 청약 준비를 하시고 청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되고요. 청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청약 당첨 확률이 없다, 낮다라고 하신 분들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세로 계속 살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집 한 채라도 사놓으시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 1주택자는 당연히 지금 현 시점보다 더 좋은 입지의 새 아파트나 더 좋은 아파트로 가시는 게 갈아타기 하시는 게 좋고, 유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개발 지역 또는 재개발 예정지에 지분을 투자해서 확실한 시세 차익 또는 아파트 입주권으로 신축 아파트를 받아서 본인이 소유하든 아니면 자제분에게 증여를 하든 아니면 재개발 예정지 같은 경우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본인 투자보다는 자제분 명의로 투자를 많이 해놓으십니다.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리스크는 제일 줄이면서 시세 차익, 거기다가 희소 가치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서울 핵심 지역의 신축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입주권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될 수 있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도는 재개발 지역, 앞으로 이 청약과 재개발 지역에서 대박이 나기 때문에 청약도는 재개발, 지분 투자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투자에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보다 건강입니다. 늘 건강 잘 챙기시고 하시는 사업 잘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 또 특강 시간에 만나 뵙고 좋은 정보, 돈 되는 정보, 돈 되는 지역 또 투자 같이 할 수 있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